서울기술사학원의 김정원 교수입니다. 자, 하천의 하상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께서 주지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상계수라는 이 자체에 너무 몰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몰입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하상계수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이수 치수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토목공학적으로 어떤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냐 이 부분을 집중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죠? 홍수나 어떤 침수 또는 어떤 세굴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홍수 쪽에 침수 쪽에 이제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하상계수가 큰 경우에 이제 문제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홍수나 침수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답안을 쓰셔야지 그냥 하상계수에만 너무 집중해서 쓰신다. 즉 하상계수를 어떻게 산정하고 하상계수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홍수나 침수 쪽에다 이제 집중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답안은 어떻게 쓴다? 미치는 영향, 하상계수가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영향 주는 요인, 주는 요인, 그 다음에 관리 방안. 이렇게 이제 미형 관리하죠. 관리 방안. 근데 꼭 이렇게 이제 고지고대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미치는 영향을 이제 전문 용어로 넣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한다? 하상계수가 클 경우, 하상계수가 큰 하천이 어떤 토목공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쓰는 거죠. 하상계수가 큰 하상계수가 클 경우 하천에 미치는 영향,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미치는 영향. 지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있는데 결국은 미치는 영향, 영향 주는 요인 관리 방안은 문제점, 원인, 대책을 쓰라는 얘기예요. 물론 긍정적 영향에 대한 부분 말고요. 부정적 영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향을 쓸 수 있고요. 여기다가 또 약간의 전문 용어나 좀 아는 척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하상계수가 클 경우 하천에 미치는 뭘 한다? 수리수문학적 영향. 수리수문학적 영향.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좀 배운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미치는 영향, 영향 주는 요인, 관리 방안이 아니라 하상계수가 클 경우에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클 경우에 하천에 어떤 미치는 수리수문학적 영향 이렇게도 이제 내용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영향 주는 요인은 이제 특성 요인도 같은 것들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품질 관리나 안전 관리 기법에 통계적 기법이 있죠. 그래서 특성 요인도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께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주요 요인을 찾으셔야 돼요. 주요 요인. 이걸 왜 얘기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결론, 핵심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 요인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즉 결론, 즉 핵심 대책. 우리가 이제 논술의 핵심, 논술의 결론을 낼 거예요. 논리적 결론을 낼 건데 이 논술의 결론, 즉 핵심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주요 요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요거를 하다 보니까 뭐를 표시해야 돼요? 주요 요인을 반드시 강조를 하셔야 돼요. 강조. 하고 그다음에 관리 방안은 뭐죠? 이게 이제 그냥 관리 방안이 아니라 하상계수가 클 경우 하상계수가 큰 하천에서의 무슨 관리요? 그냥 관리하면 안 되죠. 관리 대상을 써야죠. 무슨 관리? 큰 하천의 이수 및 또는 치수 관리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번 이수 측면에서 2번 치수 이렇게 측면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먼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다시 앞으로 가서 미치는 영향, 영향 주는 요인 관리 방안 이렇게 쓰는데 이 하상계수가 이제 얘기하자면 뭐죠? 우리가 이제 갈수기하고 홍수기의 그 기본 지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Q 맥시멈과 Q 미니멈의 비. 이게 이제 미니멈과 맥시멈의 비죠. 미니멈과 맥시멈의 비예요. 맥시멈의 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얘는 뭐죠? 홍수기의 어떤 유량을 얘기하고요. 갈수기의 유량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가장 피크치하고 가장 최저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도가 크고 이게 이제 어떤 계절에 따라 그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민감도를 줄이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 유황계수라는 걸 쓸 수 있는데 유황계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한다? Q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여기 이제 맥시멈과 미니멈에서 홍수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냐면 10일 동안에
일어나는 전체 365일 중에 10일 동안에 일어나는 홍수기의 강우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요. 365일 중에서 10일을 빼니까 355일이 있죠. 5일의 강우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서 갈수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유황계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산계수는 약간의 민감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유황계수라는 걸 써서, 즉 어떤 계절에서는 돌발 홍수 때문에 홍수량이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하천 관리의 그 기본적인, 즉 기본 지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산계수보다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유황계수를 이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하산계수라는 것 자체에 너무 잠식이 되고 몰입이 되시면 안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하산계수를 물어본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산계수가 큰 하천에 대한 어떤 이수 및 치수 대책을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홍수 대책 얘기하는 거죠. 홍수 대책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홍수 대책에 대한 하천의 하산계수가 큰 어떤 하천의 홍수 대책에 대한 부분하고요. 중점 관리 대책을 강조를 해야 되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하산계수가 큰 하천의 어떤 그 이수 치수 관리에서 가장 중점적인, 즉 논리적인 어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하천이라고 기준으로 한다면 무슨 관리가 있다? 하도 내 관리가 있고요. 온 라인의 개념이 있고요. 하도 외 관리가 있어요. 오프 라인의 개념이 있죠. 하도에.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천변, 즉 하천에 대한 관리고, 얘는 이제 유역에 대한 관리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하산계수를 통한 어떤 하도 내 하천 관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역 관리도 중요하다. 즉 뭐예요? 유역 단위의 종합 치수 대책이 중요하다. 유역 단위의 종합 치수 대책이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뭐냐면 준설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뭐 투수성 포장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어떤 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하산계수의 변동이 작고, 하산계수가 작고 하천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낸다라는 거죠. 하천만 하면 안 되고 관리하면 안 되고 유역도 관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엔 어떻게 해요? 이 하산계수가 홍수나 침수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홍수나 침수 대책을 강조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중요 대책에 뭔가가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주요 영향 요인이죠. 왜 영향 요인? 우리가 이제 유형을 준수하냐고 물어보면은 영향 요인을 제거하는 게 관리 방안이에요. 대책이에요. 원인을 제거하는 게 대책이죠. 그러니까 원인을 먼저 알고 대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핵심 대책은 뭐예요? 주요 요인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영향 요인을 쓸 때는 주요 요인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핵심 대책을 얘기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모범 답안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형에 맞춰서 기본 골격이 되어 있느냐는 논술의 기본하고 논리적인 결론이 내있느냐는 논술의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하산계수의 특성, 그 다음에 관계. 실은 이 둘은 같은 내용으로 묶을 수 있어요. 결국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어떤 특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얘는 뭐예요? 미치는 영향이에요.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하나로 쓰고요. 그럼 뭐가 빠졌다? 영향 주는 요인이 빠졌죠. 영향 요인을 왜 쓰느냐 하면 이 주요 요인을 발췌를 하고 이 주요 요인을 제거하는 게 핵심 대책이라고 얘기했죠. 핵심. 그러니까 영향 요인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논술형으로 시험을 보나요? 논리적 결론을 낼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의 어떤 유형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논문의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서울기술사 학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논술의 기본이죠. 논문에는 유형이 있다. 자, 그러면 주요 영향 요인을 쓰고 주요 요인을 강조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안 쓰십니다. 왜냐하면 대책은 중요한 것이니까 별도로 강조를 하고, 별도 강조하고요. 핵심 대책을 여기서 발췌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제점 빼고 대책에 대해서 쓰시는데 이수와 치수를 쓰고요. 이렇게 하산계수, 유황계수에서 계수에다 너무 몰입이 되면 안 돼요. 즉 여기서 물어본 것은 홍수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나라의 하천에 대한 어떤 종합 치수 대책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갑자기 갑툭튀
논문은 갑자기 어떤 논리적인 결론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죠. 어떤 논리적인 단절이나 논리적인 비약이 생기면 안 되고요.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정확하게 써야 되죠. 즉 논리적 결론이 나와 있는지 그 부분을 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잘 개개별로 보면 잘 쓰셨는데 답안이 불균형하죠. 예, 대책이 제대로만 나와야 되는데 대책이 안 나와 있고 영향이 많이 나와 있고 요인은 빠져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푼다? 미치는 영향, 영향 주는 요인, 관리 방안의 어떤 기본 골격을 갖되 거기에 대해서 세부 전문 용어를 써서 하상계수가 큰 경우 하천에 미치는 수리수문학적 영향, 영향 주는 요인에서는 주요 요인을 발췌를 하고 결론에 그 얘기를 쓴다. 자, 관리 방안에서는 이수와 치수를 중심으로 쓴다 하는 거죠. 자, 기본적인 생각을 유형을 준수하고 논리적 결론을 낸다. 이게 핵심이에요. 유형을 준수하고 논리적인 결론을 낸다 하는 거고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문제 자체에 너무 잠식이 되지 마세요. 이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문제를 출제했지 하는 것에 집중을 하십니다. 즉 뒷배경이 있죠. 뭔가 이분이 물어보고 싶고 듣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찾는다. 결국은 뭐예요? 토목공학적인 문제점이에요. 홍수냐, 새구리냐, 뭐 이런 것들요. 그 부분에 집중하십니다. 토목공학적 문제점에 집중한다.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